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의 집 현관 앞에서 제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 혹시 아시나요? 저는 올해 76살이 된 박순자입니다. 이렇게 용기 내어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건 저처럼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낯선 마음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같은 고민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삭히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으며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사소한 고민거리가 생겨도 쉽게 훌을 털어버리곤 했지요. 그 덕분인지 동네 친구들이 늘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 반상회부터 부녀회 활동까지 안 하는 게 없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외로울 틈 없이 지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서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나니 남은 사람은 정말 몇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몸이 불편해지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동네였지만 혼자 걸어나가기 힘든 저에겐 한 걸음 바깥의 세상이 갑자기 먼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 보는 것부터 약국 가는 것까지 늘 혼자 척척 해내던 제가 갑자기 아이처럼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식의 집이 마치 피난처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초대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고맙다는 생각만 했었죠. 아, 역시 자식밖에 없구나. 내가 그래도 아이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각은 점점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가 봅니다. 처음엔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으면 금방 불편해지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마다 바쁘게 출근을 해야 했고 손주들도 학교 가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침마다 욕실이나 주방에서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조금씩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 후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시댁에서 제사가 있는데 어머니 방을 그때 잠시 손님 방으로 써야 해서요. 그때는 잠깐 작은 방으로 옮기셔도 괜찮으시죠?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제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손님방이라는 그 말이 저를 마치 진짜 손님처럼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죠. 제 아이들의 집인데 저는 자꾸만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여기 계속 있어야 하는 걸까? 그렇다고 내가 갈 곳이 있긴 한 걸까? 온갖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아픈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머무를 곳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그 사실 말이지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걱정했던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식들 집에 의지해야 할 순간이 온다고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 적금도 들고 작은 연금도 꼬박꼬박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 현실로 닥치니 준비했던 것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들 하더군요. 처음엔 자식들이 잘 챙겨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불편해져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요양원을 알아보게 된다고요. 하지만 요양원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선뜻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지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제 젊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저는 자식 집에서도 편히 발 뻗고 지내지 못하고 결국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시겠지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께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저 제 마음만 무거워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내 공간에서 내 리듬대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지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한동안 비워둔 탓인지 집은 더 쓸쓸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훅 하고 밀려오는데 마치 그동안의 제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먼지가 내려앉은 가구들을 보면서 저는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직 불편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작은 일 하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 닿지 않는 높은 찬장에 그릇 하나 꺼내는 것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오는 것도 모두 부담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사고를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 갈아보려고 했지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죠. 아슬아슬하게 서서 전구를 잡았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겐 이미 한번 실망했고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대로 요양원이나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요양원이 잘 돼 있다더라. 거기 가면 먹고 자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한번 알아봐. 그래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 근처에 있는 요양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시설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방과 친절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제 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처음엔 여기라면 나도 적응할 수 있겠다 싶어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막상 입소를 하니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 방을 쓰는 분과는 생활 방식이 달라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에게 불필요한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편치 않았습니다. 침대는 딱딱했고 밤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밤엔 정말 서럽더군요. 내가 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시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서 나온 날 직원분이 이렇게 묻더군요. 할머니, 이렇게 나가시면 혼자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저는 그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편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집으로 왔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집이지만
이 집이 제게 주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혼자서는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제 몸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기엔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의 권유로 이번엔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누군가가 와서 저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간병인 업체를 통해 사람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제 옆에 말동무가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제 삶이 너무 소박했던 탓일까요? 어느 날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먹고 사시면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식사가 토끼먹이 같아요.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병인은 다른 곳으로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내고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제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결국 다시 처음부터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 안에 있던 작은 용기 하나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저만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식 집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간병인에게서조차 상처를 받고 나니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특히 끼니를 해결하고 집안일을 혼자 해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우편함에 들어있던 작은 전단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새롭게 문을 연 도시락 전문점이었는데 매일 신선하게 만든 건강 도시락 배달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집밥 한 번 먹기 어려웠던 저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주문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한 그 여성분은 도시락을 건네면서 제게 다정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식사하시기 힘드시죠? 앞으로 자주 불러주세요. 특별히 맛있고 건강한 도시락으로 잘 챙겨드릴게요. 처음 본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말투에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저는 자연스레 도시락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도시락을 주문했고 그 여성분과는 자연스레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민정 씨였습니다. 민정 씨는 늘 바쁜 와중에도 도시락을 배달할 때마다 제 상태를 살피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기침을 조금 하자 다음날 도시락과 함께 따뜻한 생강차까지 챙겨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요즘 날씨가 차서 감기 걸리기 쉬워요. 생강차 꼭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받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을 민정 씨에게 받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시락을 받으며 제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 씨는 이렇게 도시락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까지 혼자 키우려면 정말 힘들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도울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민정 씨는 그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도시락 가게 하면서 좋은 분들 만나는 것도
행복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그녀의 힘겨운 모습이 가끔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민정 씨가 도시락을 배달하며 평소보다 유독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제가 먼저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정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가게도 최근에 시작한 거라 쉽지가 않네요. 이번 달 월세 걱정도 되고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도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정 씨, 그럼 우리가 서로 조금씩 도우면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나는 혼자 지내면서 가끔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가 힘든데 민정 씨가 퇴근 후 조금씩 와서 도와주면 제가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릴게요. 큰 돈은 아니지만 민정 씨한테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고 저도 외롭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민정 씨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 저는 너무 감사한데 혹시나 어머니께 부담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나도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워요. 민정 씨가 가끔씩만 와주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둘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가게 일을 마치면 저녁 무렵 제 집을 방문해 식사 준비나 집안 청소를 도와주었고 저는 매달 60만 원을 그녀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던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정 씨를 만나면서 노후의 삶이 반드시 혼자서 견뎌야만 하는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 작은 인연 하나가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와의 만남은 그렇게 제 노후를 밝히는 작은 촛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제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집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며 막막했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어둡기만 하던 집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가게 일을 마치고 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었고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가지런히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민정 씨가 음식 준비를 마치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 집에 오는 게 일이 아니라 요즘은 힐링하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나이든 나랑 있으면 뭐가 힐링이 돼요? 그러자 민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애들 키우며 가게까지 운영하다 보면 말할 곳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마음이 참 편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남겨진 외로운 노인이란 생각에 늘 위축되어 있었는데 제게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민정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겪었던 힘든 일,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느끼는 부담감과 외로움,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솔직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정 씨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민정 씨, 너무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요. 나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몸과 마음이 지쳤던 사람이에요. 가끔은 숨도 쉬고
주변 사람한테 기댈 줄도 알아야 해요. 어쩌면 그 말은 민정 씨뿐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민정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도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와 주었는데 손에 작은 꽃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꽃 화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꽃집 앞을 지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집이 항상 뭔가 허전한 느낌이라 꽃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꽃 보시면서 기운 좀 내세요. 작은 꽃 화분 하나였지만 제게는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화분을 창가에 놓으니 그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순식간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민정 씨와 함께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도 조금씩 새로운 계획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민정 씨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제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노후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혼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노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조금씩 보듬으며 사는 노후라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민정 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민정 씨,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텐데 만약 민정 씨처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민정 씨는 제 말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요즘 시대에 그런 관계가 잘 없어서 서로 다들 힘든 거잖아요. 어머니랑 제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민정 씨의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작은 설렘과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 같은 동네에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 어쩌면 나처럼 누군가와 온정을 나누고 싶지만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민정 씨를 통해 아주 조금씩 저만의 새로운 노후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 덕분에 다시 찾게 된 자신감으로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전까지 저는 혼자 집에만 갇혀 지내면서 노년의 삶이란 원래 이렇게 고독한 거지 라고 스스로 체념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전 아주 오랜만에 예전 친구인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와 저는 동갑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과 함께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걸 엄두도 나지 않았을 텐데 민정 씨와의 따뜻한 관계를 경험하고 나니 용기가 생기더군요. 전화를 받은 영숙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익숙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외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아들이랑 사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니더라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도 크면서 점점 내 방엔 들어오지도 않아. 가끔씩 혼자 바깥 공기 좀 쐬려고 해도
괜히 눈치 보이니까 그냥 방에만 갇혀 지내게 돼. 저는 영숙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숙아, 그러지 말고 가끔 나랑 만나서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자. 집에만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더 힘들어져. 내 친구 중에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도 소개해 줄게. 제 말에 영숙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난 이제 친구들도 없어서 가끔 너무 쓸쓸했어. 내가 이렇게 먼저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제게는 생각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 저와 영숙이 그리고 민정 씨까지 셋이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민정 씨는 우리에게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가끔씩 다른 분들도 함께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끼리 서로 잘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 영숙이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작은 모임이라도 필요했던 거죠. 그때부터 제 삶이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 씨와 영숙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가진 고민과 아픔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노년의 외로움이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정 씨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아진 것이었죠. 알고 보니 영숙이가 주변 이웃들에게 민정 씨의 도시락이 맛있다고 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좋은 분들도 만나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사실 저는 충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 마음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연금과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민정 씨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작은 테이블 몇 개와 의자를 드리고 이웃들에게 제가 만든 소소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조금씩 사람들과 교류를 넓혀갔습니다. 민정 씨도 바쁜 와중에도 저를 도와 가끔 반찬과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집은 마치 작은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앉아 천장만 바라보던 그 작은 집이 어느새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돌이켜보면 제가 필요했던 것은 요양원도 자식의 집도 간병인도 아닌 스스로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작은 용기였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어쩌면 큰 돈이나 번듯한 집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의 따뜻한 온기였던 것 같습니다. 민정 씨의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결국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저처럼 자식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구해봤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 졸이고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작은 공간에서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것이었죠. 아마 여러분도 조금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민다면 반드시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이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작은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